사람들은 무언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그 불안감에서 가장 큰 공포를 느끼거든요.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전국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25년 1월 들어서 부동산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미분양과 매물 증감 여부, 거래량, 마지막으로 가격의 변화 여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가격 전망 CSI입니다. 이 지표는 부동산에 대한 심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인데요. 보시면 2024년 5월부터 주택가격에 대한 심리지수가 상승하다가 계속 현재까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103으로 계속 추세적으로는 심리가 약세인 모습입니다.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매수의 지수인데요. 매수의 지수도 10월달부터 11월달 그리고 1월달을 넘어서면서 점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의 심리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의 매수의 지수도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6개 광역시는 전월 12월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경기도의 매수 심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강원도는 전월 대비 매수의 지수가 조금 상승한 모습입니다. 충북과 충남, 충청도도 매수의 지수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전남과 경북, 경남, 그리고 기타 지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지역보다 매수 심리가 조금 더 강세였던 제주도도 12월, 1월 들어서 매수의 지수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번에는 전국의 미분양을 볼게요. 전국 기준 미분양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2024년 6월 달에 7만 4천 원을 넘었다가 최근 2024년 11월 기준 6만 5천 원까지 그 미분양 수가 줄었습니다. 서울의 미분양은 보시다시피 크게 변화가 없는 모습이고요. 경기도의 미분양은 작년 9월 기준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 10,000호가 조금 넘고요. 부산은 반대로 작년 8월을 기점으로 미분양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11월 기준 4,900호가 남았고요. 대구는 2023년 2월 기준으로 미분양 가구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14,000호까지 늘었던 미분양이 최근 기준 8,000호까지 내려왔습니다. 인천은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현재는 3,000호 정도가 미분양 가구 수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물 증감 여부를 보실게요. 전국 기준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 순위로는요. 1위가 강원도고 2위가 경북, 3위가 전북 순으로 매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1위가 광주, 2위가 전남, 3위가 경남 순입니다. 서울의 매물 증감 여부를 보시면 작년 8월 기준으로 그 매물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다행히 하반기를 기점으로 약간은 소진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물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다음으로 경기도를 보실게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부터 매물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가 최근 기준으로는 보합 상태인데요. 매물이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천의 매물 증감 여부도 서울과 경기도에 비하여 다르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매물수는 조금씩 늘어서 보합 상태고요. 부산도 작년 하반기부터 매물수가 비슷하게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주택 가격의 심리는 크게 살아나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약세 추세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에는 대출 규제가 큰 이슈였다고 한다면 올해 상반기부터는 대출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계엄령 같은 비상사태가 터지면서 국내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접어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 매물도 크게 소진되지 않고 누적된 매물도 계속 쌓여있는 추세입니다. 다행히 미분양 가구 수는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씩 소진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수 심리의 약세와 그리고 매물이 적체되고 있는 모습에 반하여 미분양은 그렇게 크게 쌓이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소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부동산 거래량에 따른 가격 변동 여부는 어떠할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매매 거래 동향입니다. 전국의 매매 거래 지수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전월 대비 계속 줄고 있는데요. 전국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거래량은 전월 6.8에서 1월 6일 기준 7.5까지 거래량이 살짝 반등했는데요. 강남 11개구의 거래량이 조금 늘어난 모습입니다. 6개 광역시의 거래량은 전월 대비 조금 줄어든 모습이고요.
부산의 거래량도 좀 줄었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인천은 11월 달의 거래량에 비해서는 좀 줄었지만 전월 기준 12월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모습입니다. 경기도의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약간 더 늘었고요. 강원도도 거래량이 좀 늘었습니다. 충북과 충남의 거래량은 좀 줄었고요. 전남의 거래량이 1월 달 들어 좀 늘어난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전월에 비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네요. 다음은 전세 거래량입니다. 11월 달의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1월 달 기준은 줄었지만 오히려 전월 대비는 전세 거래량이 약간 늘어난 모습입니다. 서울도 전월 대비 조금 늘어났고요. 6개 광역시는 12월 달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부산의 거래량도 12월에 비해 1월 달 들어 조금 늘어났고요. 경기도도 12월 달보다 1월 달의 거래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던 강원도의 전세 거래량도 전월 대비 증가했고요. 전남도 전세 거래량이 1월 달 들어 늘어났습니다. 제주도는 매매 거래량과 마찬가지로 전세 거래량 또한 줄었고요. 다음은 가격을 보실게요. 전국 기준 가격 증감률인데요. 가격은 이렇게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도 0.5, 0.4에서 0.1까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6개 광역시는 전월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인천도 10월 달까지는 플러스로 회복했었으나 11월 말을 기준으로 계속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특히 전월 대비 1월 들어서 가격의 하락폭이 좀 커졌습니다. 매매 거래와 전세 거래가 타 지역에 비해 조금 더 증가했던 강원도의 가격인데요. 전월 대비 가격이 하락한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늘어난 전남도 가격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전월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금주의 매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1위가 논산, 2위가 수원 장안구, 3위가 서울 중구고요. 하락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평택, 안성, 그리고 천안 서북구 순입니다. 이번 주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수원 장안구, 양주, 과천 순이고요.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인천 중구, 대구 수성구, 광명 순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거래량은 전월 대비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서울과 강원도, 경기도, 전남 지역들은 오히려 전월 대비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고요. 매매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전월과 조금 비슷하거나 일부 증가한 지역 빼고는 거래량이 줄어든 지역이 많았는데요. 반면에 전세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거래량에 따른 가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심지어 전세 거래량이나 매매 거래량이 늘어났던 지역도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거래는 조금 더 있었지만 가격이 점점 낮춰져서 거래되는 하락 거래량이 좀 많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고요. 현재는 급매물 위주의 거래만 조금 활발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의 전반적인 심리도 약세이고 매물의 적재량은 크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계속 소진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은 일부 지역 중심으로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급매물 위주의 하락 거래가 중심을 이루다 보니까 가격의 상승이 이뤄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금리와 더불어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국가적인 정책과 경제적인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물론 부동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확실한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그 불안감에서 가장 큰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상황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25년 1월달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